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전투표는 끝났습니다. 사전투표에서 34.74%가 투표를 했죠.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원래는 역대 2014년에 도입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아니냐 그랬는데 중간에 푹 꺾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3년 전 대선은 36.93%였었는데 이번이 2.19%포인트가 낮은 두 번째로 기록이 됐습니다.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선관위의 사전투표지 유출, 대리투표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갑작스럽게 꺾인 거죠. 그래서 30일 오후부터 사전투표율이 꺾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이 사전투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대리투표? 뭐 이게 딱 떠오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차라리 본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전투표의 성격이 또 본투표장에 못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를 자제했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6월 3일 본투표, 내일 모레 본투표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또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원래 사전투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이제 많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번엔 더욱더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사전투표장에서 아마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과거보다 민주당 후보 지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이거는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이틀간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아마 여러 매체에서 이런저런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얘기했던 거는 27일 저녁 TV토론회였었죠. 여기서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새로운 거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상습 도박을 했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박 사이트에 음란 댓글을 달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3년 전에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거는 그 일을 가지고 작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그거 제가 3년 전에도 사과드렸고 지난 일이고 여전히 제가 자식 교육을 못한 데 대해서 이렇고 그리고 제 아들도 이제 그 후로 마음 잡고 다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6월 달에 결혼합니다. 6월에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삼청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표에 도움이 될 일은 없겠지만 지금처럼 피해가 커질 일은 없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중에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글쎄 그걸 허위사실로 봐야 될까?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장남이 달았다는 그 음란 댓글에 이제 뭐 남성 어쩌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걸 여성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다 더 자극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예 언급을 안 했다 또는 순화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니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 매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위사실 맞느냐 검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더 확산됐고 허위사실이라고 또 고발을 해버리고 이준석 후보 측이 무고라 그러면서 맞고발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한 요지는 그거거든요.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남성의 그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죠. 남성의 그 얘기를 하든 여성과 관련한 얘기를 하든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판을 크게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음란 댓글을 달아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키웠다, 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발, 맞고발로까지 이어지니까 여전히 한 이틀 정도면 끝날 일을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본투표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저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모든 일을 저런 식으로 남 탓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왜곡하고 덮어 씌우고 뭐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라는 데에 아마 환멸 내지는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국회의원 했고 전남지사 했고 국무총리 지냈고,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이낙연 새미래당 상임고문, 요걸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준석 후보한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실제로 오르고 있다. 그 영향은 최종 득표율 5% 안팎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 지지자니까 뭐 좀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낙연 고문도 이렇게 볼 정도로 이거는 영향이 있다. 그게 뭐 몇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영향이 있다. 또 그거를 민주당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첫 번째 변수로 이제 꼽는다면,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두 번째는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변수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김문수 후보 부인 설란영 제정신이냐 뭐 얘기한 파문,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감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라는 형태로 해명을 했는데 거기서 별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가해라고 본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과냐? 2차 가해지. 이런 아마 느낌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감싸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재명 후보한테도 이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이 부분을 감싸기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이재명의 감싸기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는데, 실제 본투표는 내일 모레다. 영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서 국민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과연 용서할까요? 국민이 용서한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가 판단한 국민 눈높이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가족사를 거론해가면서 유시민의 학력차별, 노동자 폄하, 여성 폄하 뭐 이런 거를 지금 선거 이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런 감성 호소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썼던 정치 기술이기도 합니다.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친, 그러니까 본인한테 장인이죠. 빨치산 전력이 드러나니까 나 그거 알고 결혼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어찌 보면 감동을 줬던 장면,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 가족사 또는 본인의 그 결혼 스토리를 거론하면서 이 계기로, 유시민 발언을 계기로 거론하면서 오히려 호감도를 저는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노동운동가, 뭐 과격한 노동운동가,
김문수의 면모를 새롭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뭐 유권자 몇 퍼센트를 흔들 것이냐? 글쎄 어느 보니까 뭐 마지막 1%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1%가 될지 2%가 될지는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은 틀림없다. 물론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런 변수가 이제 비교적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투표 부실관리,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도 이것도 약간이지만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투표 적발됐다. 근데 그 대리투표가 뭐 누구를 찍었던 대리투표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 어디에서 그랬다는데.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했던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무더기로 투표용지가 외부 반출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부실관리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득이 될 상황은 아니다. 물론 큰 영향이 있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긴 하죠. 그러나 또 하나 이게 이제 이재명이라는 게 이미 기표가 된 회송용 봉투가 발견됐다. 그건 뭐 다 언론 보도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조사를 하기도 전에 선관위가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선관위는 이재명 편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조사 결과 나중에 뭐 자작극 이미 밝혀졌다 뭐 이러면 몰라도 지금 이재명이라는 게 이미 기표된 회송용 봉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하는 중에 그 조사 결과를 단언해서 마치 자작극했다고 하면 마치 김문수 후보 측이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걸 선관위가 단언을 하는 바람에 아, 선관위는 이재명 편이구나. 이렇게 유권자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선거 의심 시선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 이것도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왜? 부정선거 의심층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자한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면서 사전투표를 자제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투표에 대거 나갈 가능성이 있다. 투표율은요. 그 최종 투표율이 2017년에는 77.2%였습니다. 3년 전에는 77.1%였습니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 33.74라고 그랬나요? 34.74%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77.1, 77.2 이걸 능가하려면 본투표가 한 43% 이상 정도가 되면 이걸 능가합니다. 자, 이번에 사전투표가 쭉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뚝 꺾였죠. 이 사람들 중에 이 안 한 사람들 중에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많다. 그러면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 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77%를 만약에 훨씬 넘어서 뭐 80% 정도에 육박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변수입니다.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인데 본투표율 77.2, 77.1 이거를 능가하는 80%에 육박할 것이냐 변수죠.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변수로 꼽은 겁니다. 세 번째 정도의 변수로 꼽은 겁니다. 또 네 번째 정도의 변수라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임기응변 설화 리스크 뭐 이런 거죠. 지금부터는 뭐 당에서 설화주의보 뭐 이런 걸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굉장히 조심을 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임기응변으로 어디 가서 그 이른바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실언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5월 29일 서초구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그 유세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애드립일 겁니다. 강남 서초에 우리나라의 먹고 살만하신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먹고 살만한 거는 팩트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에는 냉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은 그래, 먹고 살만한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물론 거기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왜 여기 와서 먹고 살만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안 찍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마지막 그 어떤 임기응변 설화, 이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즉각 내일 모레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운동은 오늘 내일 하는 거고요. 모레는 이제 선거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부분의 변수는 지금 소멸이 됐지만 진행 중인 변수 몇 가지일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